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공부톡톡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네, 사실 2019년 가을에 이제 유은혜 교육부 장관 발표에 따라서 입시제도가 여러 가지 변했는데, 제가 이걸 모아가지고 올해 3월에 저희 학원에서 입시 설명회도 열고 다른 데도 좀 나가고 그러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입시 설명회는커녕 저 학원 수업도 못 나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썩히고 있다가 요거 여기다 버리긴 그냥 아깝다 해서 오늘은 교육부의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입시 방향, 그리고 고교 학점제 시행, 그리고 최순실 조국 사태로 인한 입시 방향의 변경,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유은혜 장관의 정시의 40% 확대 발표에 따른 학년별 입시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알고 보면은 제가 여태까지 올렸던 공부톡톡의 총 정리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방송 학년별 입시제도 특징, 왜 이렇게 자주 바꾼 거야? 우린 어떻게 대학하지? 지금 시작합니다. 원래 교육부가 꿈꿨던 교육과정의 계획이 있어요. 로드맵이 있었어요. 그냥 이건 100% 저의 카더랍니다.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근데 이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거 대입은 이제 수시 종합을 계속 확대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별다른 일이 없었으면 수시 종합이 계속 확대됐을 겁니다. 그래서 대입은 수시 종합 전형으로 계속 중심으로 가고, 수시 종합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평가, 과정평가죠. 독서, 진로, 교내활동, 이런 교내활동과 과정평가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내신은 고교학점제를 시행해가지고 이제 2022년 시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를 시행해서 내신에 이제 다변화를 하는 거죠.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막 들을 수 있게. 또 여기서 하나 플러스로 하면 고등학교에 이래놓고 고등학교에 격차가 있으면 안 되니까 특목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를 좀 특성화시켜주려는 그런 로드맵이 있었습니다. 이건 전부 다 기사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그런 로드맵이 있었고, 수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시종합이 확대되면서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그리고 자격고사 형태를 유지한다. 뭐 한마디로 최저학력 기준, 요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걸로 수능을 활용하려는 로드맵이 있었어요.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언제 깨지냐면, 이제 최순실 씨와 조국 사태에 인해서 이제 수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수시는 못 믿겠다. 정시를 좀 확대해달라. 라는 이제, 야, 우리는 과정이고 뭐고 공정한 게 좋아. 라고 하면서 이제 정시 확대에 대한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참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주요 대학교의 수시 정시의 불균형을 해소하라. 이것도 이제 좀 된 얘기죠. 코로나 때문에 엄청 옛날 같아. 근데 이걸 가지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서울 16개 대학에 2023년까지 정시 확대를 푸시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전체 로드맵을 보면 이제 교육부 장관들의 수시 확대 계획이 있었고, 근데 그거에 이제 최순실 조국 사태가 나오면서 정시 확대 논의가 커지고, 네, 여론이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토스에 이어서 유은혜 장관의 정시 확대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현재. 자, 이거를 보고 어머니 고민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이 특목고를 보내도 되나? 논술학원 없으니까 이제 뭐 논술 전형은 뭐 축소한다는데 국어학원은 그만 보낼까? 이제 뭐 독서는 전혀 필요 없는 건가? 뭐 수학이야, 영어야, 아니면 수시야, 정시야, 이런 고민. 아니면 이게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거 아닙니까? 나는 내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정부를 욕해야 되는가, 칭찬해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고민되시는데요. 따져보면 학년별로 엄청나게 바뀌어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어떤 입시 제도를 치르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입시 제도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고3입니다. 02년생들이죠. 02년생들은 사실 좀 불행하다고 많이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좀 사실 불쌍한 것도 좀 있습니다. 2015년 교육과정의 첫 세대입니다. 이 학년부터 뭔가를 과목을 선택했는데, 지금 뭐 예를 들면은 과학 중에 나는 화학은 안 할래요, 물리는 안 할래요,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고, 트랙이 정해져 있어요, 학교마다. 요런 과목 선택할래? 요런 과목 선택할래?
옛날이랑 다르죠. 예전에 그냥 그 학교 다니면 그 학교에 설치된 과목을 들었는데 지금 학교 학생들한테 좀 선택권을 줬다고요. 그래서 2015 교육과정이 첫 세대고 1학년 때 공통과목 배웠고 2, 3학년 때 선택과목을 배웠습니다. 처음 해본 거예요. 처음 해본 거라서 이 친구들의 내신이 대학교에서 어떻게 보여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현 고3부터 02년생이죠. 02년생부터 수능 선택 과목이 법과 정치의 이름이 정치와 법으로 바뀌었고요. 뭐 과목 내에서 그러니까 과학이나 사회 과목 내에서 이게 2로 가고 이게 1으로 가고 막 이런 게 조금 있는데 저는 이런 거는 좀 미세 조정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수학가에서 그러니까 수학가는 이과 학생들이 선택하는 수학인데 그 이과 수학에서 기하가 빠졌습니다. 현재 고1, 고2는 윤핵 장관의 2023 대입 공정성 강화 정책의 첫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비교과가 좀 축소돼요. 학교에서 이제 수시종합이 약간 축소되는 이 과정에서 소논문이 폐지되고, 네, 소논문 되게 뜨거웠죠. 그리고 수상 경력의 횟수가 제한됩니다. 학기별로 제한되고, 자율동아리 기재도 한 학기에 하나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특목고에서 유리한 부분들이 좀 많이 상쇄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입에서는 16개 대학, 얘기했던 굉장히 좋은 대학들, 논술 전형이 축소되고, 정시 전형이 40%까지 유도됩니다. 그리고, 모든 대학에서 정시 30% 이상으로 무조건 딱 잡아서 확대를 시킵니다. 지금 현 고1, 고2 학생들은 그러니까 정시가 30%고 수시 종합이 조금 쪼그라든 상태로 입시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수능이 바뀌어요. 수능에서 선택하는 게 되게 많은데 국어 영역에서 독서, 문학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화법,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선택이고 수학도 현재 고3이 보는 수능에서는 이제 기하가 빠졌다고 얘기가 많았는데 현 고2, 고1이 보는 수능에서는 미분적분, 기하, 확률 통계 중에 한 과목을 골라서 선택 과목제로 수능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서울의 주요 대학교에서는 야, 이과 애들인데 미분적분도 안 하고 기하도 안 하고 어떻게 들어오려고 하면서 막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과 애들은 기하나 미분적분을 선택할 확률이 높고 문과 애들은 확률 통계를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선택 하나마나 그대로예요. 고1, 고2부터는 사회과학을 구분 없이 두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같은 경우는 9과목이 있고 과학 같은 경우는 1, 2 해서 물화생지 이렇게 8과목이 있는데 내가 문과지만 나는 물리를 잘해 해서 물리를 선택해도 상관이 없고 내가 이과지만 내가 공대를 갈 거지만 한국지리에 관심이 많아 한국지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교에서 특히 공대에서는 같은 과목의 1, 2 수강을 하면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과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공대를 가려고 하는데 내가 물리학 1, 물리학 2를 선택했다. 이건 안 됩니다. 다른 거 2개를 선택해야 돼요. 물리학 하나, 지구과학 하나, 생물 하나, 화학 하나 이렇게 찢어서 선택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서울대는 다 대부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2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네, 카이스트도 마찬가지로 2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가산점이 있고요. 그리고 현 고1, 고2가 보는 수능에서는 제2 외국어 한문이 절대평가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현 고3이 보는 수능이 아랍어 잭팟의 마지막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대평가로 어떻게 한번 3등급, 2등급 받아보겠다. 이런 거의 마지막이고, 현 고1, 고2는 절대평가로 전환됩니다. 요게 사실상 외고 학생들한테 좀 유리해진 거죠.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외고 학생들이 잘해가지고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뭐 러시아어 이런 것들을 45점 받아도 1등급 받기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절대평가로 전환됐기 때문에 제2외국어에서 1등급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졌어요. 다음은 중3입니다. 중3은 비교과가 대폭 축소돼요. 윤핵 장관의 2023 대입 공정성 강화의 확정 세대입니다. 현 중3부터 05년생. 그래서 이 친구들은 독서활동, 영재활동, 봉사활동, 수상경력, 방과후 활동, 동아리 활동까지 싹 다 폐지됩니다. 대부분 비교과를 쓸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선생님들이 한 줄 써주시는 교과 활동 정도만 들어가는 거고 대학교 입학할 때 논술이 대폭 축소되고 정시가 40%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중3 같은 경우는 특목고에 가는 게 조금 고민이 돼야 되는 세대입니다. 들어가서
크게 큰 실익이 있을까? 수시 종합으로 괜찮을까? 라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다음은 중학교 2학년 06년생입니다.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확정되는 세대죠. 그래서 내신에서 이제 1학년은 공통과목, 2학년은 일반 선택, 3학년은 진로 선택해서 각 과목별로 그냥 따로따로 선택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거 다 들을래. 지금과는 다르죠. 지금은 고등학교가 원하는 트랙대로 쭉 가게 돼 있는데 고교 학점제부터는 이 친구들은 그냥 듣고 싶은 걸 막 들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이거의 발효는 중학교 2학년, 현 06년생부터입니다. 마지막으로 발표한 내용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입니다. 여기까지는 솔직히 잘 관심이 없으실 텐데 09년생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미래형 대입제도라고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이게 이때부터 현 초5입니다. 현 초등학교 5학년 학생 09년생부터는 외고, 자사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이거는 아마 이번에 총선도 그렇고 여러모로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외고, 자사고, 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되고 수시종합은 완전 쪼그라들고 논술도 거의 없은 상태에서 정시는 40%를 유지한 상태니까 수능 자체가 변한다고 합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수능의 유형을 좀 더 창의적인 인재를 가릴 수 있는 유형으로 바꾸고, 뭐 논의되는 내용으로 따르면 서술형이나 논술형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런 걸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다 들어도 결론이 잘 안 나시죠, 어머님? 그래서 똑같은 고민은 아직도 유지되는 거예요. 똑같이 댓글을 다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애가 몇 년생인데 그래서 특목고를 보내야 됩니까? 우리 애가 몇 년생인데 논술학원 안 보내야 됩니까? 우리 학원 몇 학년인데 우리 애는 몇 학년인데 독서는 안 해도 되나요? 우리 애는 몇 학년인데 수학입니까? 영어입니까? 우리 애는 몇 학년인데 수시입니까? 정시입니까? 선생님? 저 정부 욕합니까? 맙니까? 이런 걸 물어보시죠. 네,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이제 결론을 지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대입 전형이 간소화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짜장면도 있고 짬뽕도 있고 볶음밥도 있고 막 단무지도 있고 탕수육도 있고 이랬는데 싹 다 치워버린 겁니다. 싹 다 치우고 짜장면, 짬뽕 둘 중에 하나 골라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짜장면을 이제 내신에다 비유하면 내신형 인재가 있는 거예요. 내신형 인재. 이 친구는 성실하고 똑똑하다기보단 성실함이 더 강한 친구. 그리고 단기간에 암기하고 이런 게 강한 친구. 내신형 인재 친구들이 이제 수시로 학교 점수 내신을 잘 받아서, 그러니까 특목고에 가거나 이런 것보다는 학교 내신이 더 강화될 테니까 학교에서 좋은 내신을 받은 친구들이 좋은 대학에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내신형 인재가 좋은 대학에 갈 것이고, 반대로 정시가 확대되니까 수능형 인재가 각광받게 됩니다. 수능형 인재라는 것은 이 친구가 성실하거나 암기를 잘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좀 똑똑하고 응용도 잘하고 문제풀이 할 때 잘 맞추고 이런 학원 레벨 테스트 하면 잘 나오고 이런 친구들, 응용력 좋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대학에 갈 확률이 높겠네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인 교육제도 연도 맞춰서 자기 학년에 맞춰서 잘 기획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내신형 인재이거나 수능형 인재이거나 둘 중 하나면은 대학교에 잘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의 대입 전형을 간소화 시켜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 꼭 원하시는 대학교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이쌤의 공부톡톡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